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자 재배 과정에서 밥 만들기와 함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씨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감자 재배 과정에서 밥 만드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씨감자를 심기 전 퇴비라든지 각종 비료를 구입해가지고 꼼꼼하게 밭을 만들지만 의외로 이 씨감자는 대충 구입해서 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물론 감자 재배 과정에서 밥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적기에 제대로 된 씨감자를 구입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의 감자 수확량과 감자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이 씨감자 구입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씨감자를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 될 4가지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씨감자 구입하기 전에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더 큼직하고 그리고 더 많은 양의 감자를 수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씨감자 어떤 것을 구입해 사용하시나요? 방법이 3가지 정도로 있을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씨감자용으로 재배한 강원도 고냉지 씨감자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일반 감자를 구입해서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작년에 먹다 남은, 저의 경우에도 작년에 수확하고 남은 감자가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냉장 보관하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싹이 길게 나가지고 어찌 보면 조금 흉측한 모습으로 보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씨감자로 활용하려고 냉장고에 보관을 해주었는데 이 또한도 제가 씨앗 소개를 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보관하고 있던 씨감자를 꺼냈다 뺐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지와 검은색 봉지에 싸서 보관 중이었었는데 아내가 또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검은색 비닐봉지를 또 개봉을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씨감자가 조금 더 쭈글쭈글해지고 상태가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창고에 그대로 방치한 것보다는 상태가 좋아서 올해 이렇게 제가 직접 보관한 씨감자도 일부 심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씨감자로 활용할 수 있는 감자가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강원도 고랭지에서 씨감자용으로 재배된 그리고 잘 보관된 씨감자를 활용해서 밭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다 남은 감자나 그리고 싹이 미리부터 나온 감자를 씨감자로 활용해주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면 감자는 바이러스에 아주 취약한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식용으로 보급됐거나 또는 잘 보관되지 않은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발화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의 감자 재배를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씨감자 전용 감자를 구입해서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씨감자를 구입해 보시게 되면 그 씨감자 박스에 품질 보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해 피해가 있는지 수분해라든지 기타 병해가 있는지 퍼센티지까지 나와 있고 심지어는 궤경의 중량, 그러니까 씨감자의 중량까지도 표시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30에서 330g짜리의 감자가 씨감자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감자를 구입하실 때에는 언제 생산되었고 그리고 품질이 보증되어 있는지 박스 겉면을 보시고서 구입 진행해 주시게 되면 거의 실패 없이 보증된 씨감자를 구입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씨감자 구입할 때 감자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씨감자로 활용되는 감자 크기는 보통 중량으로 봤을 때 30에서 330g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큰 감자 수확을 위해서는 큰 씨감자를 구입해서 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조금 작은 씨감자를 좋아하는데 좀 중량이 나가는 그런 씨감자가 많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사이즈의 씨감자 구입하기가 더 힘든데요. 그럼 작은 씨감자와 조금 큰 씨감자, 어떤 씨감자가 더 좋을까요? 물론 씨감자의 크기에 따라서 감자 재배 성패가 갈리는 것은 아니지만 씨감자를 구입할 때는 큰 씨감자보다는 오히려 작은 사이즈의 씨감자를 구입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10kg짜리 박스에 포장된 씨감자를 구입했는데 그 안에 큼직한 씨감자만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중량은 똑같은 중량이지만 큰 감자 사이사이 공국이 크다 보니까 씨감자의 개수가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씨감자보다 작은 씨감자가 좋은 이유라고 한다면 큰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싹을 내가지고 2-3개 정도의 눈을 확보해가지고 잘라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씨감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적당한 크기의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잘라 심기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씨감자를 봄밭에 심을 수가 있다 보니까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감자를 자르는 과정에서 또 바이러스가 침투되고 세균이 감염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씨감자를 구입하고선 바로 감자를 텃밭에 심지는 않거든요. 3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도 싹을 내서
심어주게 되는데요. 큰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심다 보니까 자른 씨감자를 바로 텃밭에 심지 않아요. 적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아무리 작업이라고 해서 잘려진 감자면을 말려서 아무리 작업한 이후에 심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작은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 심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작업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작은 씨감자가 좋을까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씨감자로 활용되는 궤경의 중량, 그러니까 감자의 중량은 30에서 330g 정도예요. 그리고 보통 큰 씨감자를 잘라 심을 경우에는 그 무게를 30에서 40g 정도로 확보해가지고 심어주라고 하거든요. 물론 무게뿐만 아니라 감자의 눈도 두세 개 정도 확보해줘야겠죠. 바로 이렇게 30에서 40g 정도 되는 씨감자 크기가 딱 달걀 크기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씨감자를 자를 때 30에서 40g 정도로 잘라서 사용하라고 말하지만 보통 30g 정도로 잘라 심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따져보게 되면 달걀 크기보다도 조금 작은 사이즈의 씨감자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감자 싹을 내고 자르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렇게 달걀만한 또는 달걀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씨감자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반대로 씨감자를 구입했는데 작은 사이즈의 씨감자가 왔다고 해서 반품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작은 씨감자를 어떻게 싹을 내고 잘라 심으란 말이야 라고 해가지고 판매점에다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씨감자이니까요. 반품 없이 그대로 씨감자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씨감자를 구입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보통은 100에서 200g 정도의 씨감자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싹을 내가지고 잘라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싹나지 않은 씨감자 구입하기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씨감자 전용 감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싹난 감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퍼센트지로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구입한 씨감자의 대부분에서 하얀 싹이 났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얀 싹이 났다는 것은 제대로 된 상강치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장된 어두운 공간에서 싹이 돌출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씨감자를 그대로 심었을 경우에는 감자가 웃자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제대로 된 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씨감자를 구입할 때에는 싹이 나지 않은 것을 구입하셔가지고 직접 상강치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싹을 돌출시켜서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접 상강치화 제대로 싹을 내가지고 심지어는 자르고 아무리 작업까지 한 것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상강치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싹을 내고 자르고 아무리 작업을 한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흰 싹이 난 씨감자는 구입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싹을 내서 판매하는 씨감자 같은 경우에도 이동 과정에서 싹이 다칠 수 있고 그리고 씨감자 가격이 상당히 비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강한 씨감자를 구입하셔가지고 상강치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15도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넓게 펴시고서 신문지만 덮어서 반그늘 든 상태를 만들어주고 중간중간 물 분무기를 이용해서 씨감자에 뿌려주게 되면 3주나 4주 안으로 건강한 싹이 1, 2cm 정도 자라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상강치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씨감자 싹을 내서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텃밭이 작고 그리고 심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싹 틔울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비싸지만 이렇게 상강치화를 제대로 거친 씨감자를 구입해서 심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어떤 품종의 씨감자를 구입할지인데요. 감자 품종은 정말 다양해요. 다 설명드리지 못할 정도로 감자 품종이 정말 다양한데요. 보통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재배 기간별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칼라 품종이라고 해가지고 홍영이나 자영 그리고 홍심이와 같이 보라색이나 붉은빛이 나는 감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자 품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감자를 심어 재배할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감자 품종을 고민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감자를 처음 재배해보고 그리고 남들보다 심는 시기를 좀 늦춰서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배기간이 90일에서 100일 정도로 짧은 말 그대로 조생종 품종의 감자를 심어 재배해 주시면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조생종 품종이 수미와 돼지감자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돼지감자 품종도 수미감자 못지않게 많이 심어 재배했고 씨감자 구입도 쉬웠는데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미감자를 추천드리고 이 수미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자 요리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배기간이 짧아서 90일 정도만 재배하더라도 충분히 수확 진행 가능하고요. 그리고 봄 재배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걱정 없이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자 품종을 추천드린다면 두백이라는 감자 품종이 있어요. 이 감자 또한 활용도가 높고 수미감자보다도 더욱더 초기 생육이 좋아가지고 같은 날 함께 심었다 하더라도 싹도 더 빨리 나오게 되고 수확 결과물도 더 좋은 것이 이 두백감자입니다. 그런데 두백감자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이 아니라 중생종의 감자예요. 그래서 재배 기간을 100일 정도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요. 감자 심는 적기보다 조금 늦게 심어 재배한다라고 한다면 수미감자를, 그리고 적게 심어준다라고 한다면 두백감자와 같이 중생종의 감자 품종을 심어주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올해는 좀 특별한 감자를 심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자영이나 홍영, 그리고 홍심이와 같이 칼라 품종의 감자를 한번 심어 재배해보세요. 자영과 홍영 같은 경우에는 생식도 가능하고 일반 감자보다 영양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감자를 심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홍영이나 자연 감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칼라 품종의 감자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어요. 수확량이 수미 감자에 비한다면 조금 떨어지고요. 그것보다 더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칼라 품종의 감자 같은 경우에는 씨감자를 심고 씨감자가 썩을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생육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같은 날 수미 감자나 두백감자 그리고 칼라 품종의 감자를 심었다라고 한다면 확연히 비교가 될 정도로 생육이 좋지 않은 것이 이 칼라 품종의 감자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초보자가 심지 못할 아주 힘든 감자 품종은 아니니까요. 초보자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감자를 심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감자 심듯이 그냥 심어주셔도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족 먹고 남을 만큼의 감자를 수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씨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밥 만들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씨감자 구입인데요. 올해는 먹다 남은 씨감자를 활용해서 심기보다는 잘 보관되고 검증된 씨감자를 구입하셔가지고 더 많은 감자 그리고 큼직한 감자 수확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